일단 이제 맨 앞부분이 여기는 지금 무관한 문장어고 순서하고 요약문하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지? 요 지금 책 하기 전에 아닌가? 잠깐만요. 지금 책 하기 아빠님. 잠깐만. 왜 기억이 막 헷갈렸지? 그치? 옛날 책 있어? 이거 저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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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맞은데, 이거? 뭐지? 아무튼, 너네는 어? 어? 너네는 2학년 모의고사고 3학년 모의고사고 빈칸 독해를 안 했나? 꽤 하지 않았냐? 이번 안 했나? A2는 뭐지?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반은 요 책을 하기 전에 빈칸을 오래 해가지고, 아니다. 그 2학년 모의고사를 할 때 빈칸을 오래 해갖고, 빈칸이 책 한 권이 다 빈칸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안 끝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빈칸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요 책으로 일단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그렇죠? 이 책이 끝날 수 있을까요? 겨울방학까지? 몰라, 난 던지고 갈 거야. 어디로 가요? 몰라요? 뭘 전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도망갈 거예요. 싫어요?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아직 뭐 이렇게 어디로 뭐 이렇게 알아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있어. 그냥 어떤 상태면 이렇게 힘들다 약간 이런 상태라서. 그래서 일단은 그 좀 맞출 수 있는데 당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여기거든요. 일단은 이거랑 이건데 요약문은 진짜 난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네. 요약문은 정말 정답률도 높은 문제고요. 맞추기가 조금 수월한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그러면 한참 남았으니까 요약문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도 맨날 똑같은 말 하지 않았어요? 요약문은 요약문을 먼저 보고 올라가시는 게 낫다고. 그렇죠? 왜냐면 뭐 넘기실 필요는 없고 저만 후딱 갔다 올게요. 어디야? 됐다. 그냥 보시면 객관식이잖아. 우리가 푸는 문제는 어차피. 그러니까 얘를 3학년 지문은 특히나 요약문 길어요, 주로. 얘가 좀 짧은 편이에요. 이상하게 짧은 거고 대체로 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법 긴 지문을 다 읽고 요약문을 읽는 것보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 읽었을 때 여기까지 이 지문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거 읽고 일로 내려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통상은 제 생각에는 그래. 학생들이 이렇게 쑥 읽고 오케이 이런 내용이구만 하고 쑥 풀 수 있는 자는 정말 흔치 않을 거야. 왜냐면 어,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요. 뭐 학생 중에 빼어난 친구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나만 해도 이렇게 쭉 읽고 여기로 가잖아요. 뭐였더라? 다시 봐야 돼요. 보통은. 그래서 일단 정리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해도 이걸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친구라고 해도. 아니면 이걸 다 읽었어. 그리고 이거 읽는데, 뭐지? 그리고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보다는 얘가 낫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맞춘다라는 측면에서도 얘를 먼저 읽어봅시다. 이건 말 그대로 요약문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통째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압축해 놓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읽어보고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구나라는 걸 소재를 알고 올라가는 거하고 글을 읽는 거하고 모르고 글을 읽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하고 B를 보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안 상태로 올라가서 읽다가 이거 그 말 같은데 하고 여기를 확인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기에도 수월할 거고 시간 관리상으로도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두 개죠. A에 들어갈 거 이거 아니면 얘예요. 넣어봐요. 대충 넣어봐서 해석을 해보자고. 문장을 만들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여기는 이제 골고루니까 대충 읽어보고 마세요. 이걸 하나하나 다 경우의 수를 넣어보긴 너무 붕신 같잖아. 그러니까 두 개 짝꿍인 애들 대충 넣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럼 나는 이거랑 이거 중에 골라야지 하면서 글을 읽어가고 글을 읽다 보면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감이 잡힐 테니까 그때 B를 고르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오늘 할 부분은 아니니까 오늘 걸로 돌아가서 제일 첫 번째 파트 무관한 문장인데요. 얘는 35번이죠. 35번이고 무조건 언제나 절대로 2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책의 형태로 봤잖아요. 그럼 왼쪽 페이지에 33, 34, 35, 36, 37, 38, 39, 40이죠. 그래서 얘하고 요거 40번하고 얘 35번은 무조건 2점짜리고 이 한 장 중에서 사실상 제일 쉬운 두 문제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무관한 문장을 일단 오늘 보실 거고 나머지는 몰라요. 다 풀고 맞추면 좋겠지만 학생마다 뭐 어려워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나는 그나마 조금 편해하는 친구들이 있고 난 그냥 삽입이 더 점점 잘 나오던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본인이 잘 맞출 수 있는 걸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 어떻게 풀지는 우리가 수업하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무관한 문장은요. 얘는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맞춰오냐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아니야? 하고 찍었는데 맞았네? 맞았네? 어떻게 맞췄어? 왜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냥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느낌적인 느낌이 왠지 4번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 걔가 맞는지를 사실 조금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 되는 선택지의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는 아이고, 소재에는 부합하는데 주제에서 벗어난 진술. 선택지, 정답이 되는 선택지들의 종류예요. 소재에는 맞으나 주제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죠? 어떤 말 하면 좋을까? 뭐 인간의 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칩시다. 뭐 시력, 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력이 뭐 나빠지게 하는 원인, 이거를 고치는 방법, 이딴 게 이런 게 이 글에서 하는 얘기라고 쳤을 때, 우리가 보통 밤에 불을 끄고 핸드폰을 합니다. 아니면 컴퓨터를 가까이에서 오래 해요. 아니면 컴퓨터로 일을 오래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나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를 교정하는 혹은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안경이나 렌즈를 끼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좋을까요? 요새는 드림 렌즈 이런 거 끼면 시력이 좋아진다면서요? 정말 좋아져요? 그럼 그거? 어. 그러면 그 일회용인 거야? 어젯밤에 자면 오늘 좋아지고 오늘 또 끼면 내일 좋아지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안경을 안 끼는 사람이라서 잘 몰라요. 그런 걸. 그냥 계속 계속. 잘 때마다 계속 끼면 진짜? 잘 때 끼고 그러면 이걸 아침에 딱 뽑으면 다음날 안경 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개쩐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어젯밤에 잘 때 끼면 오늘 잘 보이는데 오늘 잘 때 안 끼면 내일은 안 보여요? 보이긴 내가 점점 불러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망막에 산이 맞히는 이 곡률 같은 걸 맞춰주는 거구나, 정상적인. 누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의 글이 났는데, 이제 우리가 나빠진 시력으로 사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는 안경이라는 걸 낍니다. 근데 그리고 안경을 끼면 실패. 이러이러이러한 점에서 눈이 잘 보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경에는 이런 안경, 저런 안경, 요런 안경, 뭐 금태 안경, 동그란 안경, 뿔테 안경, 빨간 안경, 노란 안경, 파란 안경, 뭐 오목 렌즈, 볼록 렌즈가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요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눈에 관련된 진술은 맞으나 원래 글의 흐름이나 주제에서 조금 이탈해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얘는 1번하고 2번은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요. 사실상 앞문장에 나온 특정한 단어, 이 문장에 어떤 안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과도하게 구체적이고 긴 진술이 나오는 경우, 통상 걔가 답이에요. 그래서 정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갑시다. A, B, C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게요. E, C, D 이런 구조에서 얘가 없으면 빠졌을 때 흐름이 자연스럽겠죠.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보시면 좋냐면 내가 답이 3번 이거 아니면 이거 같아요.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학생들이 많이 안 해보는 건데 3번 아니면 4번이 답인 것 같은데 글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둘 중 하나가 답 같으면 여기부터 여기를 계속 다시 읽고 있어요.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만약에 3번이 답이라면 요 앞에 있는 요렇게 2번 문장이 있을 때 3번이 답이면 2를 읽고 4를 읽어보세요. 차라리 2 읽고 4 읽었을 때 글의 흐름이 굉장히 스무스하다? 그럼 얘가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4번이 답일 수도 있잖아. 그럼 3번에서 5번을 이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둘 중 하나가 보통 그렇지 않아요? 둘 중 하나에서 찍는 거잖아. 그죠? 둘 중 하나에서 틀리는 거고. 그럼 내가 경쟁하는 후보 둘에서 3번, 4번 같으면 2에서 4 읽고 3에서 5 읽고 뭐가 더 흐름상 맞은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글이 쉽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답이 잘 찾아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덩어리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번에선 안 했나요? 아직 순서 문제를 안 해서 안 했겠구나. 글을 30번대 문장을 읽으실 때, 맞추실 때, 푸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중간중간 무슨 내용인지 내 머릿속에서 한 번씩 정리하는 타임이 필요해요. 이걸 여기까지 쭉 읽고 자 정리하자 다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가면서 지문의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어요. 어떤 글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런 개념이 제시가 됐네? 그러면 이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를 예상하면서 읽는 것도 꽤 도움이 돼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짬이 많이 쌓이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맞을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근데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틀리면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되게 인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건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이었네. 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까지 한 내용은 대충 이런 말이겠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서 정보가 쌓여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노가다를 존나 많이 하면 되기도 해요. 근데 얘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공부를 하실 때 원래 시킬까 하다가 숙제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걸 안 좋아해서 그냥 안 시켰는데 제가 너네를 잘못 키웠어요. 숙제 부담을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미친놈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아예.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는 숙제를 한 5지문 정도만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요 글의 오른쪽에다가 글을 요약하면서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세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건지는 오늘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맞으면 당연히 좋고 틀려도 괜찮아요. 해석을 하시면서 오른쪽에다가 뭐 요만큼 한 세 줄 읽었잖아. 뭐 한 문장 두 문장 읽었잖아. 그럼 그 문장의 내용을 요약해보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2번 문장 앞에까지 네 줄 조금 넘는 정도의 문장이면 그 내용을 몇 글자 정도로 한 문장을 한 10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연습이 되면 읽고 이런 말이구나 읽고 이런 말이구나가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좀 늘 겁니다. 이건 사실은 되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어차피 너네 10지문을 풀으라고 하든 15지문을 풀으라고 하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개고생해서 하긴 하겠지만 안 하는 새끼들은 10개를 시키나 20개를 시키나 걸리는 시간 똑같지 않아요? 너네 푸는 방식. 예. 맨날 보면 슬래시를 그으신다고 그어 놓으신데 보면 마침표, 쉼표예요, 쌍놈들아. 그게 문장을 뽀개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하니까 흔적이 남기 쉬운 걸로 갑시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도움이 되는 걸로 숙제 분량은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숙제 분량은 반이지만 걸리는 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분명. 매우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요약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요약문 쓰는데 뭐라고 쓸게요? 너네 글씨가 이 꼬라지예요. 글씨 이따위로 쓰면 죽인다예요. 이게 글씨냐? 내가 읽었을 때 읽어볼 수 있게 쓰세요, 글씨. 어. 심지어 단어 시험을 이렇게 써놓는 새끼, 진짜, 이게 글씨예요, 이게 미친놈들아. 그래서 글씨 멀쩡하게 쓰시고, 왜냐면, 그렇게 써놓으면 숙제한다고, 이렇게, 여기 이제 요양수 플로우차트라 그러니까, 뭐라고 쓸게요? 아무 말도 안 쓴 거예요. 뭐 이지랄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쵸? 이건 글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글씨란 약속이고 기호입니다. 약속은 남이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1번부터 그러면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New technologies enter challenges based on both how many of our existing habits they promise. 졸라 기네요. 일단 끊어봅시다. based on 앞에서 한번 끊으면 되겠네요. 새로운 기술은 도전에 직면한다. 그리고 도전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을 거고 항상 챌린지는 어떤 개념일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박아놓으라고 우리 지문에서 저 어려움. 새로운 기술은 신기술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대요. based on 기반해서. 그리고 요런 애들은 계속 찾아보러 타셔야 돼요. both가 보여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and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A and B의 형태일 테니까 요만큼이 한 덩어리, 요만큼이 한 덩어리 이렇게 나뉘는 거구나. 요렇게 덩어리를 지어버릇을 자꾸 하셔야 그래야 글이 읽기 쉬워져요. 그냥 단어의 나열로 읽지 마시고. 그럼 A 봅시다. How many of our existing habits? How many of에서 many of 명사에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어색해하지 마세요. 이 of는 있으나 없으나 뭐 그냥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how many요. 얼마나 많은. 그럼 우리의 기존에 존재하는 existing habits니까 어디 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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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거 의문사네요. 의문사 졸라 기네요. 주, 공이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에 존재하는 습관들을 걔네들이 약속하느냐? 네, 약속하는데 뭘 약속해요? Promise to alter. 그들이 바꿀 것을 약속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신기술이 아주 혁신적인 신기술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을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는 우리의 습관, 즉 생활 양식을 얼마나 많이 그들이 바꿔놓느냐, 신기술이 바꿔놓느냐, 이게 A예요. And the strength of the habits. B는 뭐예요? 이러한 습관들. 그럼 these habits는 뭔데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짓들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습관들의 힘이라는 건 강력함이겠죠. 습관이 강력하다는 건 바꾸기 어렵다는 거야. 고착화된 습관이란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이 A와 B 두 가지 요소에 기반해서 신기술은 저항에 직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니네도 이런 게 있을걸요? 내일부터 커티 자판 금지예요. 핸드폰을 터치로 입력하면 안 돼요, 이제. 아니면 핸드폰 자판이 다 바뀌어요. 내일부터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커티면 비읍, 비읍 맞나요? 비읍, 지읒.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시옷 하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영어로 치면 Q, W, E, R, T, Y, A, S, T, J, F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섞는다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일부터 모두 독수리 타법을 하나를 쳐야 돼요. 디귿 어디 있어? 디귿 어디 갔어? 이러고. 싫잖아요. 근데 이러는 거야. 이 자판을 만든 사람이 알아해서 이게 지금 쓰는 자판보다 타자 치는 속도가 3배가 빨라지는 혁신적인 자판이래. 무조건 쓰래, 내일부터. 근데 쓰기 싫잖아요. 그죠? 인간은 원래 변화에 저항하려는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신기술은 당연히 저항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정도를 결정하는 건 첫 번째, 얼마나 많은 기존 습관을 신기술이 바꾸려고 하느냐. 얘네들이 많은 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저항이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습관이 얼마나 강한 습관이냐. 우리에게 키보드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습관이죠. 핸드폰으로 타자를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저항에 직면하게 되더라. 1번. Lasting behavioral change must occur. 같이 봅시다. Lasting, 지속되는 이죠. 지속되는 행동적인 변화는 발생해야만 합니다. Through, 뭘 통해서? Existing habits, 기존에 존재하는 습관을 통해서 발생해야 된대요. Rather than, 뭐뭐가 아니라라고 해석합시다. 얘는 뭐뭐라기보다는 이죠. 이게 정석적인 뜻인데 이게 훨씬 직관적이에요. 뭐뭐가 아니라라고 해석하세요. 지문 읽으실 때. 그럼 기존 습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 뭐가 아니라 attempts to alter them. 투부정사하려는 attempts, 노력이 아니라. 그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그쵸? 그럼 lasting, 지속적인이죠. 오래가는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예요. behavioral change는 뭐가 내포하는 말일까요? 얘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기존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행동 양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꾸고자 해. 새로운 기술이 우리를 뭔가 긍정적으로 바꿔주려고 해. 그럴 때 얘가 오래 지속되는 변화가 되려면 무엇을 통해야 된다? 기존의 습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뭐가 아니라 alter them, 그것들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기존의 습관이겠죠. 기존의 습관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습관을 유지한 채로 변화를 시켜줘야 변화가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강 요약을 해볼까요? 신기술이라는 건 얘는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냥 어려움이라고 합시다. 어려움 혹은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도전이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건 두 가지였죠. 얼마나 많이 바꾸려고 하는가. 우리의 기존 습관을 얼마나 많이 바꾸려고 하는가.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얼마나 강한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그래서 변화가 너무 많아도 싫고 내가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습관을 바꾸려고도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가 하는 말은 뭐예요? 지속되는, 오래가는이라고 할까요? 오래가는 변화. 얘는 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기존의 습관을 없애면 안 된다. 였죠.
기존의 습관을 없애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존 습관을 통해서 바꿔야 오래가는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신기술을 적용할 때도 기존에 너무 강한 많은 습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있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people are likely to adopt innovations. 까지 봅시다. 사람들은 be likely to 부정사 채택하다, adopt. 죠? 사람들은 혁신을 채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only if는 어떻게 해석하죠? 오직 뭐뭐 할 때만, 아이고, 경우에만. only when이랑 똑같아요. 그럼 오직 이런 경우, 이런 때에만 사람들은 혁신을 받아들인대요. They improve rather than destroy their existing habits. 그냥 여기서 if절을 막읍시다. 그들이 증진시키는데 그들이 증진시킨다. rather than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뭐가 아니라라고 했죠. rather than은 병렬 구조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A then B, A rather than B 다 병렬이어야 돼요. A then B에서 얘네 둘은 병렬 구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문법책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A then B에서 A와 B는 병렬이다. 그럼 improve하고 destroy가 병렬인데 얘가 첫 번째 동사, 얘가 두 번째 동사면 여기가 목적어겠죠. 목적어는 뒤에다가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겹칠 때.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짧게 씁시다. Their habits는 생략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혁신을 수용하는데 오직 어떨 때에만 이 혁신이 나의 기존의 습관을 더 개선, 증진시켜 줄 때 내가 하던 걸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편하게 만들어줘야 그게 혁신이지. 어떤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내 습관을 깨부시려고 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라 방해로 인식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다. In the same way that electronic calculators made mathematical computations faster, in the same way, in way는 뭐뭐 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네요. 대절과 같은 방식으로 해요. 대절하고 똑같은 방식. Electronic calculators, 뭐 전자 계산기 하면 되겠네요. 전자 계산기가 made, 만든 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네요. 여기다 하자. mathematical computation, computation은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는 원래 계산하려고 만든 거래요. 계산이에요, 계산. 수학적 계산을 어떻게 만든다? 더 빠르게 만든다. 그럼 계산기가 계산을 더 빨리 만들어준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나의 습관을 개선시켜 줄 때 혁신을 채택하는 거지 나의 습관을 깨부시려고 하면 안 된다. 똑같은 말이네요. 뭐랑 같은 말이야? 지금 봐봐요. 굳이 이렇게 합시다. 혁신이 수용되려면 뭐 하라고요? 기존 습관을 플러스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위랑 똑같지 않아요?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문장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강한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에 따라 신기술이랑 오래가는 변화랑 혁신이 같은 말이죠. 어려움을 겪는다. 즉, 얘네들을 건드리지 않고 혹은 얘네들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 잘 받아들여진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The success of an electronics products. 성공이네요. 얘의 성공이요. 전자제품의 성공은 is linked to 무슨 뜻이에요? 연결되다 맞아요. be linked to는 뭐랑 같은 말일까요? 그쵸? linked, connected 여기나 뭐지? 오 잘한다. associated, related 이런 애들 다 들어가도 괜찮겠죠? 물론 associate는 전치사 with랑 붙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러면 자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Innovative Technological Design 이거와 연결되어 있네요. 혁신적인 기술적 디자인은 무슨 말이죠?
오케이, 잘한다. 설계요. 혁신적 기술적 설계와 관련된 거래요. 전자제품이 성공하려면 뭔가 설계적인 혁신이 필요하겠지. 당연하겠죠? Both of its electronic processes and of its major components. 그럼 both of가 얘가 있어도 얘는 살짝 안 보이는 척 해보세요. design of process예요. 이렇게 이어지시면 돼요. 그래서 both가 있지만 어떤 의미예요? design of process라고 인식하자고. 그 다음에 both가 있으니까 and도 있네. 그러니까 뭐랑 뭐랑 병렬이에요 지금? of 병렬 구조로 이어져요. 그쵸? 그럼 A and B의 형태가 될 거고 전자적인 processes, 절차, 처리 과정, 과 major components, 주된 구성 요소, 둘 다의 설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성공하려면 설계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전자적인 처리 과정도 중요하고 주된 구성 요소도 중요하대요. 갑자기요? 지금 이 문장은 왜 나왔을까요? 요 단어 하나 보고 나온 거죠. 혹은 electronic calculator 보고 나온 거죠. 그쵸? 전자계산기는 잘 성공했잖아. 그럼 전자계산기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혁신적인 기술적 설계를 가지고 있지. 전자적 처리 과정과 주된 구성 요소에서. 갑자기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신기술이 수용되려면 기존의 습관을 강화시켜주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예요. 굉장히 엉뚱깽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쵸? 어떤 패턴이야? 앞문장에 나온 한 단어, 새로운 개념에 꼬리를 물고 과도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이 글의 문지에서 벗어난 상태네요. 그리고 4번 읽어가 봅시다. Public policy should encourage behavioral change. 그러므로 공공적인 정책이에요. public은 뭐 대중적인 해도 괜찮지만 공적인 공공의, 공적 이렇게 해석할 줄도 아시면 좋아요. 공적 혹은 공공 정책은 encourage, 권장해야 합니다. behavioral change, 행동의 변화를 권장해야 돼요. by targeting the least fixed habits. by targeting, by ing니까 타겟은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타겟팅은 뭘까요? 그렇죠. 목표로 한다죠. 그러면 by targeting 목표로 함으로써네요. 타겟팅이랑 똑같은 건 aiming도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총질하는 게임 하면 아, 저 새끼 에임 같네요 이러잖아요. 에임이 그따위라고 이러고. 그래서 타겟팅, 에이밍 같은 말이에요. 목표로 함으로써예요. 그럼 뭘 목표로 할까요? least fixed habits. 가장 적은 고정된 습관을 타겟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봐봐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건데 이 변화의 대상이 되는 건 최소한의 고정된 습관만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developing countries should encourage increased protein consumptions. 개발도상국은 권장해야 한대요. 이것을 증가된 단백질 섭취, 단백질의 소비를 권장해야 한답니다. By offering 제공함으로써 new high protein beverages 새로운 고단백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new types of high protein foods 새로운 유형의 고단백 식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나라에서 강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슈퍼 고단백 고기와 두부가 섞인 음식을 하루에 3끼 무조건 드세요. 6천 먹을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예요? 그냥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맛있는 음료수를 주면 되지 않냐. 기존에 존재하는 습관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제외하고 나면 되게 일관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가 최소화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지문 그냥 쭉 읽었으면 뭔 소리지 싶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혹은 모의고사를 볼 때 읽으시는 지문은 한 70%, 80% 정도는 두 발씩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도 그렇잖아요. 여기 주제가 3번 반복됐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주제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글을 읽으면서 최소한 앞단락 한 30% 정도를 읽어갈 때는 내가 뭘 읽었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읽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읽고 도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한 지문 풀었는데 6분 지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요 글을 구조화하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쉬었다가 볼게요.
누가 없지? 서준은. 또 누가 없지? 뒤 누구네? 아, 여준은? 근데 불렀어. 나보다 늦게 오다니. 수경이 왔고, 예준이가 안 왔네? 예준이가, 네, 이제라고 지금 늦게 아, 네, 오빠, 빠졌는데. 설마, 그거 몇 밀이야? 음료수? 500이야? 600이야? 1000원이야? 500이야? 비싸나? 1000원에. 말라서가 날씨를 그런가? 36번 빠져요. 36번만 빠진대요? 예준이 나보다 늦게 오면 어떡해? 나도 늦게 오는데. 31번부터인데,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에? 에? 이거, 지금, 키보드 꺼내야 되나? 아니, 열어야 되나? 귀찮은데. 이거 뭐야? 너 왜 나타났어? 아, 이거 나온 김에 보여드릴까요? 네, 뜬 김에 보여드릴게요. 파일부터요. 아, 아니요, 다 다음 주요. 어, 그치. 미림이 화목? 어, 맞나?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수학 걸리는데. 아이씨, 이게 내 계획이 한번 빠그라져가지고, 아, 좋됐다. 어떡하지? 미림을? 그 월수로 해야지, 뭐. 잠깐만, 월수에 들어갈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수, 수, 뭐가 안 되잖아. 아니, 기다려봐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큰일 났네. 아니, 얘는 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얘는 나 이해가 알 수가 없네.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어떻게 빼야 돼? 야, 너 죽어. 이게 뭔데? 뭐야, 이건? 응? 됐나? 혹시 깜짝아. 기다려봐요. 네, 띄우기 만 보여드릴게요. 올라가. 왜 이래, 얘는 좀. 왜 이래? 어? 잠깐만. 아니, 이 영락을 움직이다가 여기 다 바뀌었네? 아무 의미 없어요. 보지 마세요. 다 섞어야 되겠다. 아, 좋됐다. 이 동작 때문에 난리가 났구나. 예진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일단 수요일에는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 수요일에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월수 해야 되나? 동작을 눌러놨더니 난리가 나버렸네. 그냥 월수로 하고, 동작을 얘를 어디로 빼야 되냐? 어우, 씨. 오쉣. 오쉣. 수. 이걸 빼고, 일로 넣어야겠다.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화요일. 아, 얘가, 아, 그냥 뚜껑 해야겠다. 아, 그냥. 아이씨. 잠깐만. 구함 바뀐 거 없을걸? 월토? 월토. 응, 구함 월토. 월토인가? 너네 원래 수토였나? 수토였나? 목토였나? 이랬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거 막 어차피 기억 안 나니까 월토. 그 다음에 성분은 바뀐 게 없을걸? 혹시요? 토요일요? 10시. 응. 방곡이랑 바꿔도 되긴 해요. 바꾸면 낮인데, 낮에 성주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일단, 봅시다. 그러면, 2번 가볼게요. 2번은 별로 안 기네? 3번 격시네. 2번을 일단 한번 쭉 풀어보세요.
됐다.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뭔 얘기예요? 이제 간단하게 위해서 음. 정말 정확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몇 번이죠? 그쵸. 4번이죠. 그래서 4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직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반대되는 진술이에요, 이거는. 일단 쭉 읽어가 볼게요. Some of the things we profess to value까지 봅시다. in the abstract까지 보면 되겠네요. 어떠한 것들이네요. 그냥 이만큼이 주어 덩어리죠. 그래서 some이 주어네요. things we profess to value에서 we profess to value는 things를 수식하는 관계사절. 그럼 우리가 profess는 선언하다, 주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profess to value는 무슨 말? 투부정사니까 가치 있게 여기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선언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예요. In the abstract는요. abstract가 원래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추상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abstract는 명사로 봐도 뭐 추상, 관념 이런 뜻이에요. 추상성, 관념. 근데 in the abstract는 그래서 얘는 아이고 왜 자꾸 끊기냐 글씨가 관념적으로 혹은 뭐 추상적으로 이런 말도 있고요. 말을 추상적으로 한다는 건 뭉뚱그려서 대충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혹은 뭐 계략적으로 대략적으로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고 무슨 말 왜 이렇게 못하지? 관념적으로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선언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may not, in fact가 가운데 껴서 동사가 잘려 있네요. in fact는 삽입구죠. 사실은 not characterize예요. 특징 짓지 못할지 모릅니다. 뭐를 our actual everyday experiences 우리의 실제적인 everyday 일상적
경험들을 특징 짓지 못할지 모릅니다. 말 참 존나 어렵게 하는데 뭔 소리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실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특징 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뭔 소리예요? 쉬운 말로 바꿔봐요. 뭔 말이에요? 이런 문해력도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3학년 되잖아요? 바로 그냥 너네 입학하자마자 수능 특강 시작할 거거든요? 뭐 무슨 과목이 똑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바로 수능 특강을 사오라고 할 거예요. 너는 당연히 살 거고. 학교 가기 전부터. 근데 수능 특강 영어를 질문을 이렇게 읽다가 뭐 해석이 안 돼. 해설지를 봐. 해설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적 경험을 특징 짓지 못할지 모른다. 읽어야 돼요, 이렇게. 영어가 안 읽혀서 한글을 도움을 받으려고 해설지를 봤는데 한글을 읽고 더 미궁에 빠져요. 자, 쉬운 말로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우리말이라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한글로 치면 만연체입니다. 만연체. 기본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말은 우리 글로 논술을 쓸 때는 명확하고 명료하게 짧게 쓰는 게 좋은 글이거든요. 근데 영어는 만연체를 되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멋진 문장, 수사적인 문장이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문법적인 오류를 쓰지 않는 거. 굉장히 비생산적인 새끼들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주어가 늦게 나오면 싫어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러면서 말을 짧게 써, 이 새끼들아. 아무튼 우리말식으로 바꿔봅시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선언한다. 뭔 말이에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몇몇 것들 하면 되겠네. 관념적으로 이런 말 빼. 우리가 관념에 그래 그냥 하자. 관념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사실은 특징 짓지 못한다. 우리의 경험을. 그럼 특징 짓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의 경험을 특징 짓는다. 우리의 경험이 곧 뭐다라는 거야? 그 특징이라는 거지. 그쵸? 개소리는 이 친구를 특징 짓는 한 가지 요소다. 뭔 말이에요? 이 새끼 맨날 개소리 한다예요. 그쵸? 그러면 특징 짓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쵸? 일상적 경험이 아니라는 말도 좀 어색하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몇몇 가지는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우리의 생활은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적읍시다. 꼭 같지는 않으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우리의 생활이 뭐 경험할까요? 우리의 경험이 여기서는 생활이란 말인데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정도가 되겠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for instance 예를 들어 주겠대요. 첫 번째 문장의 도통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이렇게 지도 알아요. 글을 이렇게 쓰는 놈들은 지가 말 어렵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얘나 똑같은 말을 조금 쉬운 방식으로 풀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we say that 우린 대절이라고 말해요. honesty and open communications 이 두 가지네요. 정직과 열린 소통 이 두 가지는 are the foundational value 아주 필수적 가치입니다. of 무엇의 strong relationship 강한 유대 관계의 필수 조건이다. 여기까지가 대절이죠.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갈까요? 정직하고 honesty 뒤에가 뭐였죠? 정직과 열린 소통 요게 강한 유대를 만든다. 이건 팩트는 아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린 이걸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정직과 열린 소통을 우린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 가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세 번째 문장, 2번 문장. But think of how many times you've lied to a potential romantic partner. But think of. 자, 생각해봐라. 죠.
think of도 어차피 예시죠? 자, 이런 경우 한번 떠올려 봅시다.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이 너는 불화를 쳤니? 누구에게? potential 잠재적 romantic partner 로맨틱한 짓을 할 수 있는 파트너 뭐예요? 그렇죠. 썸녀죠. 정확하네요. 잠재적 로맨틱 파트너니까 딱 우리말로 하면 썸녀예요. 썸녀, 썸남. 너 썸 타는 애한테 얼마나 불화 많이 쳤냐? In order to make the person feel better. 뭐 하도록. 이거 하기 위해, 안 써도 되죠, 이런 건. Make the person feel better. 그 사람이 더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려고요. About 뭐에 대해서 himself or hersel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썸녀가 나는 뭐 피부가 안 좋아. 아니야 너 피부 되게 좋아 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요. 나는 피부가 좀 얼굴이 좀 까매서 별로야. 아니야 얼굴은 원래 좀 까매야 돼. 그게 더 이쁜 거야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뭐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죠. 취향이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네 얼마나 불화 많이 쳤는지 생각해봐라 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요약 가능하네. 너 불화. 이거잖아요. 그쵸? 누구에게? 썸 탈 때. 뭐 썸녀 혹은 썸남에게 너는 불화를 치고 있어. 그쵸? 그럼 봐봐. 이 문장에서 한 말을 두 문장으로 빠개서 말한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뭐야? 정직해야지. 열린 소통을 해야지. 네 마음을 열고 말해야지. 근데 썸녀한테 너는 왜 이렇게 피부가 나쁘니?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썸남에게 곱슬머리가 심한 친구에게 나 곱슬머리 진짜 비호감이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불화를 치고 있어. 즉 무슨 말이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는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이쯤 읽으면 대충 감이 왔을 것 같아요. Likewise, 마찬가지로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similarly, likewise가 나오면 앞문장이랑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논리적 동치라고 하죠. 그럼 3번 문장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치는 불화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게 맞는지 확인합시다. Every parent knows. 모든 부모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Lying to their kids about everything. 불화치는 것이네요. 아이들에게 사기를 쳐요. 사기 많이 치죠.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사기를 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경찰 아저씨 잡으러 온다고 도망가자. 막 이러고. 이딴 거. 그죠? 그리고 너 자꾸 그러면 버리고 간다? 버려, 절대로. 버리고 간 척하고 어디 숨어서 보고 있겠지. 이러고. From the arrival of Santa Claus. 뒤에 보니까 to도 있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산타 할아버지의 도착. 산타 할아버지가 내일 오신대로부터 to the horrible things. 끔찍한 일들이네요. That will happen. 발생하게 될 끔찍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덩어리로 굳이 나누면 이렇게 A 조금 기니까 이렇게 B예요. 여기까지가 B덩어리가 되겠네. 끔찍한 일들에 이르기까지예요.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They don't eat their peas. 이게 완두콩입니다. 전 지금도 안 먹어요.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니가 콩밥을 먹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게 밥그릇에 이렇게 밥알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 콩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밥알 사이사이에 콩이 있잖아요. 그냥 이 콩을 다 모아요. 안 먹진 않아요. 안 먹으면 혼나니까. 콩을 모아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조그마한 용기에다 다 콩을 모아서 담아요. 그래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콩이 나오면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흰밥을 다 먹고 나서 콩만 한 숟가락 퍼서 먹어요, 그냥. 콩을 먹고 물로 삼켜요. 우엑! 이러면서. 근데, 콩이 맛있나요? 전 지금도 콩이 맛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유일하게 내 손으로 콩을 먹는 경우는 저희 집 용어로는 맴생이 똥이라고 하는데 염소똥 염소똥처럼 생긴 그 있잖아요 콩자반 제가 먹는 유일한 콩은 콩자반이에요. 아니면 그거 뭐지? 이렇게 그렇죠 말하기가 좀 그런 소지였군요. 이자카야 같은 데를 가면 주는 완두콩 에다맘이라고 이렇게 짭짤하게 섞어서 큼직한 데도 주지 않나요? 이게 완두콩 요렇게 생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콩 들어있는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싱거우면 잘 안 먹어요. 좀 짜게 간해서 주면 그건 맛있어요. 아무튼 너 콩 안 먹으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 와 같은 일들. 그리고 피를 잘못 막았다.
여기서 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갔어야 돼요. 죄송해요. 요렇게요. 아, 그럼 헤헤 이걸 이렇게 묶으면 되죠 뭐. 미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lying이 주어였잖아요. 문장에. 여기 동사예요. 이 많은 일들이 뭐다? key component, 핵심적인 구성 요소예요. of raising a child. 애를 키우는데.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엄마는 브라질이. 그렇죠. 이 얘기예요. 왜요? 애를 키워야 되니까. 어. 애가 우는데 한두 끝도 없이 우는데 달래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는 척이라도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This is because 이것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Most parents put more value on discipline. 요까지 읽었을 때는 흐름이 좋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put value on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잘한다. 어디에 가치를 두다 하죠. 그럼 discipline은 무슨 말이죠? 존나 많이 나온 단어죠. 오케이. 훈육 혹은 규율 이런 말이죠. 혹은 self-discipline이면 내가 나를 훈육하는 거야.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나에게 규율을 세우는 거야. 자기 관리에 가까워요. 나에게 엄격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치를 두는 거야. 어디에? 훈육에. 그쵸? 애가 울면 버리고 가는 신용을 해서라도 버릇을 뭐 고치고 올바르게 자라게 해야 되니까. Then 무엇보다 전명구 병렬구전에 on blind love 눈먼 사랑, 맹목적인 사랑보다는 이런데 훈육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야.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야. 괜찮아 보여요? And thus 그래서 honest conversations rather than well-intentioned lies 이만큼이 주어 덩어리네요. 정직한 소통입니다. rather than 뭐라고 해석하시라고? 뭐뭐가 아니라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냥. 잘 well intentioned는 직역하시면 돼요. well은 부사니까 잘 intentioned 의도된 즉 그럼 잘 의도된 거짓말은 무슨 말?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 white lies라고 하죠. 그거 우리 번역해서 한국말로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고 그럼 그런 거짓말보다는 정직한 소통이 are the better tool, 더 나은 도구입니다. for 뭐 하기 위한 establishing solid relationship, 단단한 유대 관계를 설립하기 위한 좋은 도구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냥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또 뭐 때문에 나왔어요? 그냥 사실 얘는 좀 앞까지는 그럴싸했어요. 그렇죠? 여기가 틀린 거지. 여기는 어느 부분에서 나온 거? 3번 문장에서 부모가 거짓말한다라는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럴싸하게 말하는 척 하다가 꺾은 거죠. 이렇게 계속 잡아 나가시면 돼요. 3번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답은 4번이죠. 얘는 앞부분의 내용을 좀 잘 가지고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좀 스무스하게 읽힐 거고 마지막에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봅시다. When a dog is trained, 왼절이 items까지네요. 이렇게 한 덩어리. 댕댕이가 훈련받을 때예요. be trained,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도록 땡땡 되다. detect는 탐지하다, 감지하다죠. 이런 것들을 감지하도록 훈련받을 때 drugs, explosive, 마약이나 여기선 drug은 마약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약을 탐지하진 않을 테니까. 마약이나 폭발물, contraband, 얘는 뭐 밀수품 이런 거예요. or other item, 혹은 다른 물품들을 그러니까 공항 탐지견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훈련시킬 때 the trainer doesn't actually teach dog, 이 뭐라고 하면 좋죠? 훈련사? 훈련하는 시키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에게 이것을 간목, 직목이죠. 어떻게 냄새 맡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냄새가 잘 맡겠죠, 원래. The dog already knows. 땡땡이는 이미 알거든요. How to discriminate. 어떻게 구분할지. 그리고 discriminate, 구별하다. A from B죠. A와 B를 구별짓다. differentiate, discriminate A from B. 그래서 separate 해도 괜찮아요. 그럼 한 scent는 냄새죠. 뭐 냄새나 향이죠. 한 가지 향을 다른 걸로 다른 향과 구분하는 법은 이미 알아요. 댕댕이가 원래 잘해요. Rather, the dog is trained. 댕댕이는 훈련받습니다. To become emotionally aroused. Arouse는 무슨 말이죠? 그쵸? 불러일으키다. 얘는 감정이에요. 주로 감정을 유발하다, 일으키다 이런 말이에요. 불러일으키다라고 할까요?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키우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럼 become aroused는 뭐뭐 하게 되다니까 수동태겠죠. 감정적으로 유발당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감정적으로 유발당하는 건 뭘까? 감정이 끌어올려지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by one smell versus another, 다른 거에 대항해서 다른 거에 비해 특정한 냄새에 의해 감정이 고양되도록 훈련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으면 애가 미쳐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In the step-by-step training process, 여기에서네요. step-by-step, 단계별, 단계적인이죠. 단계별 훈련 과정에 있어서 the trainer attaches an emotional charge, 이 훈련시키는 사람은 attach, 붙이는 거죠. 갖다 붙입니다. 감정적 charge, 감정이 차지가 되면 뭐예요? charge는 무슨 말이죠? 충전, 그쵸. 충전. 감정이 충전돼요. 그럼 감정이 만땅 충전되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죠? 흥분된 상태 아닐까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charge가 된다라고 하는 건 감정이 aroused 당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교포 같다. 감정적으로 charge가 되는 상태는요. 감정적으로 좀 aroused 되는 상태예요. 막 이렇게 좀 arousal 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좀 막 이렇게 업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급 교포가 되었네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충만하다 혹은 고양되다, 흥분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aroused 되는 상태. 그러면 이 감정적인 흥분이나 고양감을 부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정한 냄새에게. 그럼 이 냄새를 딱 맡을 때마다 걔가 몹시 흥분하는 일을 자꾸 만드는 거죠. So that 뭐뭐 하도록이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 The dog is drawn to it. 댕댕이가 be drawn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끌리다. 걔가 거기에 이끌려가도록. above all others, above는 뭐뭐보다 이상으로죠. 다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여기에 꽂혀버리게, 이끌리도록
감정적인 훈련을 시킨대요. 그리고 2번. And then the dog is trained. 그럼 뭐 바쁘니까 그냥 읽고 갑시다. 요약할 시간이 없겠네요. 그리고 걔는 훈련 받아요. 투부정사 하도록. Search out the desired items. 수색하도록 원하는 물품을 수색하도록 훈련을 받아요. On cue. cue는 뭐죠? 오케이. 근데 단순한 말 맞아요. 근데 on cue에서 cue는 무슨 말일까요? 그 감독이 보통 cue 하잖아요. 신호예요, 신호. 그쵸? 그러면 on cue 하면 얘는 신호에 따라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신호를 주었을 때 정도의 의미. So that. 그리고 so that 앞에 여기는 콤마 있네요. 콤마 so that은 뭐라고 해석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은 그 결과라고 해석하자라고 했었죠. 결과의 부사절이에요. Trainer can control or release. 이 뭐라고 하면 좋죠? 사육 훈련사가 통제하거나 해방시킬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도록 그 행동을. 그래서 신호를 딱 줬을 때 얘가 이 감정을 뭐랄까 감정이 발산되도록 하는 훈련을 오히려 한다라는 거죠. 냄새는 원래 잘 맡으니까. 3번. This emotional arousal is also why playing tug with a dog. 좀 기네요. 여기서 why 앞에서 끊는 게 좋겠다. 그럼 이러한 감정적인 유발은 한편으로 이유가 된다네요. 의주동이죠. 의주동. Playing tug with a dog. 터그놀이라고 하죠. 보통 터그는 당기기니까 댕댕이랑 이렇게 땡기기 놀이를 하는 것이 is a more powerful emotional reward. 왜 이거인지를 설명한대요. 더 강력한 감정적 보상인지네요. In a training regime. regime은 체제예요. 체제. 뭐 system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 레짐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합시다. 그럼 이제 훈련 체제에서 이 터그놀이를 하는 것이 왜 감정적인 보상이 되는지 그 이유이다네요. Then 뭐 하는 것보다 just giving a dog food treat. 단순하게 이걸 주는 것보다 개에게 음식으로 대접을 하면 좀 이상한데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 간식을 주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 터그를 같이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Since 여기에서 since는 원인 부사절이죠. 때문에 왜냐하면 the trainer invests more emotion into a game of tug. 훈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감정을 투여하기 때문이에요. Game of tug. 터그 놀이에 훈련사가 감정을 많이 투여하기 때문에 이 터그 놀이가 굉장히 좋은 감정적인 보상 기제가 될 수 있다. 보상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개에게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는 정리를 하자면 개는 냄새는 원래 잘 맡아요. 네가 냄새 맡으라고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 냄새도 못 맡는 게 개보다. 그쵸? 그래서 뭐만 하면 돼? 특정한 냄새를 맡았을 때 감정적으로 격양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시키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특정한 냄새를 딱 맡으면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꽂히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훈련을 받아요? 신호에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겠네. 네, 그리고 이런 감정적으로 격앙시키는 게 이유가 되는데 Y 앞에는 reason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유가 되는데 허그가 왜 좋은 놀이인지 이유가 돼요. 왜? 허깅을 하는 건 이 훈련시키는 사람, 걔가 뭐 주인이나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감정을 투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좋은 보상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번. As long as the trainer gives the dog a food reward regularly. 이만큼 보사절이고 여기다 씁시다. As long as는 무슨 뜻이죠? 얘는 일종의 조건 부사절이에요. 뭐뭐인 한, 뭐뭐 하는 한 하면 돼요. 그럼 trainer gives a dog. 훈련시키는 사람이 댕댕이에게 음식을 주는 한이네요. 음식으로 보상을 줘요. 어떻게? 규칙적으로. The dog, 댕댕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행동,
이렇게 가겠다. 목적어 절. 이렇게 끝냅시다. 좋은 행동이 result in 결과를 부른다고. reward.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이라는 결과가 따라오네. 라는 걸 걔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럼 먹이를 잘 줍시다예요. 얘는 갑자기. 개에게 훈련할 때 먹이를 잘 주세요. 5번 From a dog's point of view 댕댕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a dog toy 갑자기 먹이를 잘 주려고 했다가 턱으로 돌아왔어요. 3번에서 없죠. 3번에서 하던 얘기로 갑자기 돌아왔네요. 턱의 장난감은 is compelling. compelling이 무슨 말이죠? compel이 무슨 말이에요? 얘가 그렇죠. 강요하다. 그럼 compelling은 무슨 말이에요?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강요하는은 아니고요. 설득력이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요구하고 주장하려면 설득력 있게 말해야겠죠. 뭐 그런 정도로 우깁시다. 그래서 매우 설득력이 있는 장난감이야. 장난감을 설득당하는 건 아닐 테고 설득력 있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인터레스팅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뭐 재미있는 정도의 끌리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댕댕이에게 터그 장난감이 되게 끌리는 거야. Because 왜요? The trainer 내 훈련사가 나를 훈련시키는 혹은 나의 동반자가 upset 화가 나 있기 때문이야. by the toy 이 장난감에 얘가 이래서 감정적으로 고양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댕댕이는 사람에게 감정 동조를 되게 잘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한테 화가 나 있으니까 내가 물어뜯어서 혼내줘야지 라고 몰입하게 되고 그럼 이 장난감을 딱 보게 되면 감정이 고조되고 이런 훈련이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4번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전적으로 대비되죠. 어디 갔냐? 허그를 해주는 게 그냥 먹을 걸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보상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그러고 다음 문장에서 그러니까 먹을 걸 잘 줍시다. 라는 따위의 문장이 나왔으니까 아마 얘는 답을 찾기는 조금 수월하셨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며칠이죠? 25일 일요일이냐? 금요일. 그래서 오늘 숙제는 3번까지 했죠. 4번에서 8번까지만 해보시는데 오늘 하신 것처럼 예를 해보세요. 글을 좀 요약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나열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식화 시켰던 것처럼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엄마는 불화쟁이. 뭐 이렇게. 너 불아침. 뭐 엄마를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도식화를 하든지 문장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든지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사람마다 기억하는 방법은 다르니까. 대신에 이렇게 글 요약 내지는 도식화를 꼭 해봅시다. 그러니까 5지문만 하라고 드린 거예요. 뭐 당연히 단어 정리는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단어는 오늘 1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2 봅시다. 고생들 하셨어요.